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건물의 신축이죠. 신축은요 187조죠. 187조. 등기 안 한다.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몇 년간요? 5년이죠. 소유의 의사 평원공인에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점유 개시상 시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그럼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요? 소유의 의사가 자주점유죠. 자주점유. 그다음에 평원하고 공연 그럼 이것이 10년이다. 10년. 알겠죠? 만약에요 선이 무과실이다. 선이 무과실. 그러면 몇 년이 돼야 돼요? 선이 무과실 점유하면 그것은 5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5년이 되려면 과실이 없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선이 무과실의 경우는 5년. 그냥 자주평원 공연은 10년. 3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죠.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불법 점유자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명도를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명도를 청구할 수가 없죠. 직접 안 되죠. 직접 어떻게 한다? 그것은 매, 도, 인을 뭘해서 대위, 대위에서 대위 이렇게. 3번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틀렸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시면 최근에는요 점유권은 사망 사실을 알아야 이런 말이 나와. 그럴 필요 없어.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이전해. 그래서 법조문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에. 알겠죠? 그래서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합유 지분의 폭이죠. 이게 지금 요즘 최근에 다른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합유 지분뿐 아니라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 폭이죠. 폭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죠? 법률행위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법률행위는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그래서 법률행위는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합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요령은 등기 없이도 틀렸죠.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이렇게. 등기가 있어야. 아시겠죠? 등기가 있어야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55번요. 등기하여야 그러면요 186조를 얘기해요. 그럼 186조는 일단 뭐를 얘기하냐? 일단요 계약을 얘기해. 계약. 두 번째는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유권 이전. 일단요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요 이행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이행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확인 판결. 그 다음에 일락조서. 그 다음에 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해조서. 필요 없어. 아무튼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그것은 뭐가 나오든지 그건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무슨 계약이죠. 계약인데 딱 세 가지. 뭐다? 매매, 교환, 증여. 그 다음에 또 예약이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이 되죠. 그러니까 예약이요. 그것도 계약이니까요. 이 계약은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되죠. 우리 방금 봤었죠. 뭐 그랬죠? 합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이죠.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여기 한번 볼까요? 분묘기지권의 취득이죠. 분묘기지권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왜 안 하죠? 이것은 법정지상권이에요. 알겠죠? 등기하잖아요. 상속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혼동은요? 혼동은 사건이죠. 등기하잖아요. 피담보 채무가 변제가 되죠.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은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이것과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용의물권이죠. 용의물권은요 전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료가 되죠. 그러면요 용의물권은요 물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당연히 만다 소멸하죠. 등기 없이 187조예요. 피담보 채무가 변제가 되죠. 저당권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은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등기된 임목이죠. 이것을 여기요 저당권을 취득하죠. 여러분 저당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에 합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요. 등기가. 알겠죠? 저당권 취득은 저당권 설정에 합의 그 다음에 등기가 있어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요 어디 딱 보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52번 이렇게 나온 경우는 참 드물죠. 우리는 보통요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뭐 저당권 취득 이렇게 나온 경우는 좀 드문 형태예요. 53번은요 등기죠. 1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등기가 경료됐죠. 본등기를 하지 않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이러면 가등기 권리자죠. 가등기 권리자는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봐봐 여기요 가등기의 기한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가등기의 기한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말소 청구 안 돼. 가등기로 말소 청구 안 돼. 가등기의 기한 뭐뭐뭐뭐 다 안 돼. 알겠죠? 처분금지 가처분 다 안 돼. 가등기의 기한 다 안 돼.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가지고 가등기에 기해서 가등기에 의해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예비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본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어떤 권리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반대로요 가등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등기의 기한 이건 국어예요. 국어. 가등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가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라든가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할 수 있어. 가등기에 대해서는 말을 봐봐. 가등기를 가지고는 안 되고 왜? 실제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가등기에 대해서는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2번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신축 건물 멸실된 건물이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표제부 사실의 등기죠. 이 사실의 등기는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유용이 안 되고 유용은 어디에만 한다? 유용은 어디? 갑구하고 을구하고 뭐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갑구, 을구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효등기 유용이다. 표제부 등기, 사실의 등기를 유용할 수 없죠. 그래서 멸실된 등기를 신축 건물로 그 등기를요 유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 2번요 가등기 이후 가압류죠. 봐봐. 가등기가 1번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가 있다? 본등기가 있죠. 그러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 말소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 말소할 수 없다 틀렸죠? 이런 경우 조심해야 돼. 봐봐. 자 1번요. 1번 갑이죠. 2번요. 을이요. 가등기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가요. 뭐죠? 2일 그래가지고요. 이 가등기에 대해서 뭘 한다? 가압류 등기가 있을 수 있죠. 가압류 등기. 만약에 소유권이면 여기는 3번으로 되겠죠. 이렇게. 가등기에서 가압류 등기를 해놨죠.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요.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 하더라도 가압류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된 것이니까.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것은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란 말이죠. 자, 1번이요. 1번이 지금 갑이죠. 자, 2번이요. 가등기죠. 가등기요. 3번이 그냥요. 가압류죠. 가압류.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요. 가등기를 가압류한 것이 아니고 알겠죠? 이런 경우는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죠. 그러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된다. 이렇게. 이건 말소된다. 이렇게. 4번요. 갑명의의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 이렇게 됐죠? 여러분 여기 재밌는 말이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가등기 할 수 있나요? 저당권 등기도 가등기가 돼요? 응? 우리가요 등기가 되는 거 뭐가 등기하죠? 우리 등기법상 등기되는 거 뭐가 있어? 등기는요 뭐가죠?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질권, 권리질권이죠? 권리질권, 질권, 저당권, 임차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담보가등기 있죠? 담보가등기. 알겠죠? 담보가등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등기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하는 것은 다 가등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등기는 뭐를 못한다? 가등기는 처분 제한에 가등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4번 감 명의의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있은 후에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되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지금 말의 뜻이 뭐냐면 4번은요. 여기 4번은 울구에 딱 보면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1번에요. 1번에 갑이요. 저당권에 가등기가 돼서 저당권에, 그 다음에 2번이요. 을이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요. 본등기를 하죠. 2번에 가등기가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번 저당권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저당권, 우리가 말소되는 것은 서로가 양립할 수 없을 때,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는 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은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독자적으로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요, 이 갑이 가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저당권 등기를 했고요,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갑이 1순위 저당권이 되고 병이 을이 2순위 저당권으로 되는 것이지, 이 을의 등기가 직권 말소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후에 갑이요 본등기가 되죠. 갑의 본등기. 그러면 을의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OX, X다. X. 누가 우선한다? 갑의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5번은요. 토지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 토지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죠? 대장으로요.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먼저 대장을 만들죠. 그 대장이 뭘 한다? 소유자가 누구라고 쓴단 말이죠. 거기요. 건축 허가 명령을 누가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등기부를 만들 때 보존 등기에 1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토지대장상 소유권 여기는요. 보존 등기 아니고 무슨 등록이다? 이전 등록을 받는 이전이면 누구한테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대장상에. 건축물 대장에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등기를 만들려면 최초의 대장에 되는 사람은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여기는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뭐라 한다? 대장상 최초 명의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누구? 갑. 그 다음에 무슨 등기한다?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먼저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대장의 기초에서 등기부를 만든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 우리가 다른 것들은 그런데요. 지금요, 여기서 이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요, 알겠죠? 잘 시험에요, 잘 나오지 않고 22회 때 이때는요, 조금 어려웠던 지문이죠. 아시겠죠? 정답은 5번이요. 자요, 54번은 혼동이죠. 혼동은요, 아주 간단해. 여러분, 혼동은 룰을 보라고 그랬죠. 봐봐요. 혼동은 내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저당권. 아무도 없죠? 그럼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을이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 없어지죠. 내 밑에 누군가가 있다. 그럼 이제 큰일 나죠, 이제. 자, 을이 1번 저당권이고요. 여기 병이요. 2번 저당권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요.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1번은 2번 때문에 자기 밑에 누가 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2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하죠?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소멸하죠. 만약에 여기요 정이요 가압류가 있다. 가압류가 있다. 그럼 가압류 때문에 2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기 밑에 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동을 딱 읽으면서 밑에 누가 있는 없나를 딱 봐. 먼저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알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것도 좀 보고. 먼저 1번 볼까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이고 병이 2번이죠. 그런데 을이요 증여를 받았지. 증여를 받았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을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요 병이 을이 증여를 받아 소유권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제 하나의 룰이고, 또 하나의 룰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요. 2번. 자, 봐봐요.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잘 봐. 지상권자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죠.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을 소멸하죠.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해서 소멸하죠.
그런데 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 아까는요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인데 그게 아니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 지상권자는요 이 병한테 돈 갚기 전까지는 지상권이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경우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게 2번이죠. 자,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 설정받고 병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 취득.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위에 이 말을 뭐라고 한다? 지상권이 저당권에 뭐가 됐다? 목적이 됐다. 이렇게. 또는 지상권 위에 저당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경우는 지상권은요 저당권자를 위해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자, 여기죠. 우리가요 혼동이 걸리지 않는 거 세 가지가 있어. 혼동이 걸리지 않는 거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고, 두 번째 광호권이 있죠. 광호권 있고,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청권이 있죠. 본등기 청구권. 이렇게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청권이 있죠. 이렇게 점유권이 있고 광호권이 있고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청권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점유하다가 점유권이죠.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점유권은 소유권을 취득해도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나왔죠. 늘은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이죠. 자, 그럼 봐 이제. 자, 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이죠.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요 여기는 병이 저당권,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해. 병이 이걸 취득해. 병이 토지의 소유권 취득해. 알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병의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위에부터는 내려올 수 있다고 그랬죠. 위에부터 밑에부터는 안 되는데 위에부터는 내려올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놈은 소멸하면 안 되지만 얘는요 얘가 지상권자가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든 뭐가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진다. 알겠죠? 저당권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55번.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을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이전됐기. 자, 봐.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갑이요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죠. 위조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뭐하게 팔았다? 병한테 팔았다. 3번 병한테 팔았다. 이렇게요. 그럼 위조했죠.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왜 못해? 등기는 공신이 인정되지 않죠. 인정되지 않아서 소유권 취득 못해. 현재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왜 갑이 소유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요. 이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를 을이 위조했다고 해가지고 갑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등기는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고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을의 등기가 위조니까 무효죠. 무효인데 병이 아무리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왜요?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 보고 자, 한번 볼까요? 1번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갑은 좀 봐봐. 그러면 을 등기 무효고 병 등기 무효죠. 그럼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은요 병 등기 말소하고 을 등기 말소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 거 가져오죠. 그렇지 않고 병은요 이 병한테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걸 뭐란다? 진정명의 회복이죠. 진정명의 회복은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죠?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갑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을 물권적 청권이다, 채권적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이다.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3번 을은, 갑은요 봐봐, 병하고 을을 상대로 각각 등기를 할 수도 있다, 말소 청구할 수도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든지 말소 청구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5번 3번
갑의 말소 등기 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병은, 상실한 병이죠. 그럼요, 을에게요, 이미 지급한 매매등금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은 을에게 뭘 청구한다?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 말,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전부 타인의 권리죠.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병이 을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죠. 그래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요? 을은 이미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죠.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의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아무리 믿었다고 할지라도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5번, 병 명의의 등기 후 선의 무과실로 토지를 몇 년간 점유한다. 몇 년간? 10년. 병 명의의 등기 후 선의 무과실로, 이때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한다고 돼 있네. 점유. 이것은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죠.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 병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한다. 등기부 취득 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기부 취득 시효는 무슨 점유를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 이렇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에서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주, 평원, 공연 점유는 추정되지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고 무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내가 입증하는 거다. 점유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오신 거 등기청권이죠? 재밌는 말이죠? 이 등기청권의 성질이 다르단 말은 어떤 것은 채권이고 어떤 것은 물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물권의 청권은 현재 물권자가 있는 사람은 물권의 청권. 현재 물권자가 아니야. 현재 물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적 청권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매수인, 현재 매수인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뭐래야 소유자? 등기해야. 등기해야 소유자죠? 등기해야. 등기를 해야 되겠죠? 채권적 청권이다.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우리는요,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 본등기를 해야.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래서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채권적이다 이 말이죠.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 시효취득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해야.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채권적이다 이렇게. 중간생각 등기죠. 최종 양수인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등기해야. 등기해야 소유자죠. 등기해야. 그러면 그것을 채권적이다 이런 말이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매도인의 매수에 대한 등기청권. 그래서 뭐다? 물권적이죠. 한번 볼까요? 자요, 갑이요. 여기 을하고 있죠. 2월 1일 계약을 하고요. 3월 1일 을한테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요 4월 1일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또는요 취소가 돼요. 해제나 4월 1일 해제나 취소가 되죠. 그럼 언제부터요?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럼요, 여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소유권이요 바로 당연이라고 그래. 당연히 그 말은 등기 없이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를 해. 그러면 갑이 그럼 소유자죠? 갑이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로 청구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 청구한다? 갑이. 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요, 매매계약이 취소나 해제로 인한, 그럼 어떻게 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를 해. 그럼 매도인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등기를 청구하죠.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죠.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요, 물권자가 청구하느냐 물권 청구권, 소유자나 또는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느냐 채권적 청구권. 정답은
3번 이렇게요. 57번 재밌는 말이죠. 선이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그랬죠. 봐봐.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선이 무과실 점유해야 돼. 선이 무과실 점유. 그러니까 악의는 안 돼. 악의는 안 된다고. 그거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점유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 여러분 특별 승계인이요. 승계인이 선인 경우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 청구가 안 돼. 악의인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거 차이가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유익비요. 유익비 비용이죠. 비용은요. 뭐로 분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청구해. 선, 악, 불문해. 따지지 않아. 이게 정답이죠. 점유물의 멸실훼손이죠. 멸실훼손일 때요. 뭐한다? 선이이고 뭐다? 자주. 선이고 자주요. 뭐란다? 현존 이익이죠. 선자 현존. 선이가 아니고 악이이다. 그 다음에 자주여도 이건 뭐다? 손의 전부죠. 전부. 악이이고 자주이면 전부. 선자 현존. 선자 현존 이렇게. 자, 5번. 5번은요. 과실수치죠. 여러분 과실을 수치한 사람 누구다? 선의점이자. 선의점자는 과실을 수치하죠. 악의는 과실을 수치한다 못한다? 못하죠. 알겠죠? 선의를 수치하. 그래서 선의하고 악의가 구별이 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안 되는 건 뭐다?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예, 그런 뜻이에요. 어렵죠? 실익이 없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구별할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은 유익비는 선의가 아니고 다 비용을 청구하니까 선의 악의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다른 것들은 다 선의하고 악의가 구별이 돼야 되죠. 선의는 되고 악의는 안 되는 것들이니까 나머지는요. 알겠죠? 구별할 실익이 있지만 이것은요. 구별할 실익이 전혀 없죠. 왜요? 유익비는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는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으니까. 자, 58번 법정지상권이죠. 이런 봐봐. 법정지상권 그러면 먼저 항상 뭐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언제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전세권 설정 당시, 매매나 교환 등이 있기 전에. 알겠죠? 무조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 자,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봐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축제죠. 건물. 그러면 저당권이 있을 때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매매계약 당시, 교환계약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죠. 일괄 경매인데도 안 돼. 2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 소유자 그러면 되죠. 무조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토지 소유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축 중이다. 그 말은 토지하고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서 건물은 건축 중이다. 건축 중이어도 되죠. 건축 중은 뭐다? 무허가죠. 무허가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되죠. 무허가니까 등기가 아직 안 됐겠네. 미등기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된다. 그래서 건물은 건축 중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 미등기 건물이어도 법정지상권이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아무튼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하면 된다? 동일하면 된다. 동일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때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축 중이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1번 되고 2번, 3번 되죠? 니을은요?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이죠? 자, 공동저당 철거 후 신축이죠. 철거 후 신축이죠. 철거 후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괄경매는 돼도 몇 번 얘기했어? 공동저당 철거 후 신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 돼요. 언제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신축한 건물의 저당권의 순위를 철거 전에 저당권의 순위와 동일하게 인정하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을 다 쓰려면 10줄 돼. 알겠죠? 그래서 안 나와. 그냥 뭐라 나온다?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고 철거 후 신축하기로 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보면 여기 봐봐.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여기에요 이 을이요 토지하고 건물에다 을이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어. 공동으로
공동으로 저당 잡을 때 땅하고 건물에다 공동으로 저당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죠. 그럼 법정이상권일 것 같은데 여기서 뭐라 하냐 이 사람이 나 건물 철거한 후에 철거한 후에 신축할게 이랬단 말이죠. 철거한 후에 신축할게 이랬단 말이죠. 그럼 건물을 철거해봐. 철거했어. 건물 철거하니까 뭐만 남아? 토지만 남네. 토지만 남고 우리보다 저당권이죠. 토지만 남고 저당권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직 건물 신축하기 전이죠.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은 토지 위에 건물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나대지죠? 그래서 법정이상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철거 후 신축 안 된다. 딱 암기해. 철거 후 신축. 알겠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렇게 됐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을 해. 그러면 저당권자는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으면 공사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어. 여기서 말한다? 방해 예방 청구다 이렇게요. 여기서 교환가치가 뭐죠? 교환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자, 여기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갑이요. 3층짜리 갑이 건물인데 갑이요 을한테요 돈을 빌려요. 이게 다 한 층이요 2억이 가치가 있다고 해봐. 그런데 이 을이요 갑한테 돈을 빌려줄 때 3억을 빌려준 경우가 있고 5억을 빌려준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이게 하나하나 2억에서 6억짜리 해보자 말이죠. 그런데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3층이요 일부가 멸실이 됐어. 그럼 남아있는 걸 본다. 남아있는 거 이것을 교환가치라고 그래. 교환가치. 이건 남아있는 걸 교환가치라고 그래. 얼마죠? 4억이죠. 4억이 남아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3억을 빌려줬어 을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3층이 비록 일부가 멸실했어도 아직도 4억 중에서 3억을 받을 길이 있어 없어? 있죠. 여기서는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없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교환가치는 4억인데 내가 빌려준 돈은 5억이죠. 그럼 손해가 있어 없어? 손해가 있죠.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아.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대해서 침해가 있으면 무조건 청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환가치가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예방 청구하고 교환가치가 침해가 되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남아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침해가 있다 이렇게 침해죠? 그럼 바로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당권은 있어. 근데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죠. 점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를 격려했다 이렇게 됐나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다가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것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은 어디에만 잡았다?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죠. 그래서 일괄 경매를 하더라도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왜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봐. 그래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요. 토지와 건물을요. 별개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요. 어떻게 한다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우리가 건물에만 관계가 있는데 토지까지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뭐다? 상가하고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차인하고 주택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이렇게. 자, 3번은요.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이것을 실제 채무죠. 실제 채무가요 4억이다 이 말이죠. 채권 최고액이 얼마다? 등기죠. 등기가 3억이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채무자하고 후순위 권리자. 채무자와 후순위 권리자는 얼마를 변제해야 돼?
실제 채무. 알겠죠? 채권 전액의 변제. 채권 전액의 변제 이렇게. 채무자와 후순위 권리자는 실제 채무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죠.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뭐가 있죠? 여기 우리가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하고요. 여기요 제3취득자고요. 이런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요 얼마만? 3억 등기된 것만 변제하면 돼. 그런데 채무자하고 후순위 권리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 아시겠죠? 채무 전액 이렇게. 기본계약인 당좌 대월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죠. 그러면 기본계약인 당좌 대월 계약 뭐 이렇게 하면은 골치 아프니까요. 일정한요 채권 채굴 일정 한도로 정해졌고 그 안에서요 돈을 빌리고 갚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불확정 채권이다. 불확정 채권. 알겠죠? 근저당권은 결상기가 도래하죠. 결상기가 도래. 결상기가 도래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된다? 확정이 돼. 피담보 채권 확정. 피담보 확정이죠. 확정 전하고 확정 후하고 완전히 달라.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확정 후에요. 확정 후에 지연이자 또는요 지연배상, 손해배상이죠. 이것은 뭐가 된다? 담보가 되지만 새로운 채권은 담보가 된다 안 된다? 담보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새로운 채권 담보 안 돼. 여기 보면 이후에 발행한 약속어음상의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약속어음상의 채권이라는 것은 새로운 채권이죠.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확정 전은요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채무 일부를 변제해도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왜요? 확정되기 전에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빌린 돈이. 알겠죠? 또 한 가지 있죠?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하죠? 그럼 채무자를 변경한다면 채무는 뭐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래서 어디 것만?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된다? 이렇게.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 것만?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된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결상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뭐하지 않는다? 담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5번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 봐봐. 저당권 설정 전이죠. 그러면 지상권을 취득했죠. 누가 1순위예요? 지상권이 1순위고 저당권이 몇 순위죠? 2순위죠.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몇 순위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뭐다?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하만 소멸하죠. 알겠죠? 그래서 1순위인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지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요 뭐가 있죠?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있어?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있어? 여기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 또 하나 있어. 가등기담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거보다 선순위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후순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가압류도 소멸하고. 알겠죠? 그래서 소멸하고. 그런데 특히 지상권, 전세권을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다. 즉 저당권 이후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그래서 5번은 말소 기준권리 이하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고 이상의 권리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 몇 번? 2번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게 말이 어려운 말이 뭐 당자 대월 계약 나오니까요. 알겠죠?
이게 다른 데서 보면요. 저만 나오니까요.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거 다 읽을 필요가 없어. 근상이죠? 결산기 도래란 말이 중요해. 결산기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결산기 도래 존속기간 만료? 그럼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죠. 확정된 이후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고 확정된 이후 지연이자나 지연배상은 담보된다.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약속어음상의 채권이라는 것은 새로운 채권이죠. 담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60번은요. 점유취득시효죠. 1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마다 소급하죠.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 이렇게. 2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층이 없죠. 왜요? 우리가 봐봐. 점유자죠. 점유자라고 그랬죠? 항상 점유자란 말이 나오면 자주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돼. 추정되니까 타주 점유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해? 타주 점유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해. 그러니까 점유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냥 점유자 그러면 봐봐. 임차인 그러면 타주 점유, 전세권자 타주 점유, 소유자 자주 점유란 말이죠. 그런데 점유자 누군지 모르죠. 점유자는 소유자인지 지상권자인지 전세권자인지 임차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주 점유로 무조건 추정을 해요. 추정하니까 내가 스스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 점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점유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죠. 상실한 날부터 몇 년? 10년이 돼. 10년. 여러분 이게 바로 뭐가 다르냐? 여러분 여기 봐봐.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르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을이요 물건을 인도받았어. 인도를 받았는데 미등기 상태예요. 근데 을이 다시 이걸 병하고 팔아. 병하고 계약을 해. 병하한테 다시 인도를 했어. 이걸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처분하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때 을이 병한테 처분하는 것을 처분을 점유 상실로 봐요? 점유 계속으로 봐요? 점유 계속으로 봐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하고 매매하고 취득시효하고 판례가 다르게 보고 있다고. 취득시효에서는 을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20년이 완성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20년이 완성된 상태에서 점유를 병한테 이전했다 이 말이지. 점유하고 있는 땅을 팔아먹었어요. 처분했어요. 그러면은 취득시효에서는 그것을 처분한 것을 점유 상실로 봐버려. 여기에서는 처분한 것을 점유 상실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에서 미등기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는 점유 상실로 보지 않는데 취득시효에서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처분해서 이전하죠. 그럼 점유 상실로 봐.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즉시 소멸, 즉시 근하냐? 즉시 소멸하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해야 돼.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시효 이익의 포기는 누구한테 포기해야 되죠? 누구한테 포기해? 시효 이익의 포기는 누구한테 해? 시효 이익의 포기는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해야 돼. 진정한 소유자한테 포기해. 시효 이익의 포기. 이게 중요해. 알았죠? 포기를 해야지 즉시 소멸해. 처분했다 해서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흘러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지금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야? 여기 봐봐요. 여기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죠? 여기요 점유죠? 점유가 이렇게 을이잖아요. 여기 20년 됐어. 20년. 그랬는데요. 이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이전돼. 병 앞으로 등기가 이전했어. 병 앞으로 이전됐죠? 그러면요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병은 소유자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고요. 이 사람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 가지고 있죠.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돼? 다시 20년. 그래서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 을은 등기 명의자 병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뭐라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오늘은요 부동산 명의수탁자 볼 필요 없죠? 명의수탁자는 두 가지가 안 돼. 첫 번째 명의수탁자는요 언제나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니까 시효취득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명의수탁자가 또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 명의수탁자가 중요해. 명의수탁자는 언제나 타주점이에요. 명의수탁자는 뭐 할 수 없다? 시효취득할 수 없어요. 또 뭐 할 수 없어?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못해. 시효취득을 못하고 뭐를 못한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을 원칙적으로 취득을 못해. 알겠죠?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못해. 그래서 명의수탁자 타주점이다. 취득 시효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61번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건물에다 또 전세권을 설정해 줬네. 이건 뭐 간단하죠. 한번 보면 되죠. 갑의 토지가 있죠. 응? 그래서 갑의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을한테요 뭘 했다? 지상권을 취득했죠. 지상권 을한테요. 그러고 나서 을이요 을이 여기서 뭘 했다? 을이 건물을 지었죠. 그리고 건물 짓고 나서 여기 또 다시 병한테 뭘 했다? 전세권을 줬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전세권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만약에 전세권에서 경매가 되죠. 경매가 돼서 정이 경락을 받죠. 경락 받으면 지상권도 정한테요. 정한테 뭐 없이 등기 없이 정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경매, 상속, 공용징수,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전세권이 여러분 봐봐. 여기 보면 우리가요 지금 하고 건물을 축조하고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했죠. 그래서 여기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 여기는 없어도 여기가 건물이니까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갱신이 돼요. 토지는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법정이란 말이 뭐죠?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그래서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어. 등기 없이도. 그럼 여기 전속기간은요 법정이 되면 전속기간은요 뭐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전 전세권과 동일하다 틀렸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가 두 가지야. 어디 있죠?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뭐가 있어? 민법에 있어서 임대차.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 그런데 우리가요 주택 임대차는 몇 년? 2년. 상가는 몇 년? 1년. 알겠죠? 이렇게. 2번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하죠. 간단하죠.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그럼 전세권이죠. 그럼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등기가 있죠. 등기. 여기 누구죠? 설정자죠. 설정자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 이렇게요. 누구한테 있죠?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있죠. 병을 말한다. 양수인 이렇게. 양수인 이렇게 돼 있죠. 됐죠? 자 그러면요 여기 을이 전세권이 돼 있죠. 그럼 여기요 양수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여기요 이 전세권자가요 이 양수인한테 전세권은 언제나 등기돼 있으니까 언제나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항력이요. 그러면 이 양수인 있죠. 이 양수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양수인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해. 한번 볼까요? 소유권이 이전했죠. 소유권이 이전. 신구는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말이 신구잖아요. 신구가 아니고 구는 아니고 누구만요? 신소유자. 양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구는 안 돼. 알겠죠? 자 3번은요 건물의 일부죠. 일부의 전세권이 일부의 전세권 그러면요 두 가지예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그러면 딱 두 가지. 경매 청구하고 우선 변제하고.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그러면 경매 청구하고요 우선 변제 이렇게. 경매 청구로 누가 하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랑 경매 청구로 누가 해요? 경매 청구는요 나머지 부분에 경매할 수 있어요? 전부 경매할 수 있어요? 일부 경매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는요
우리 완전 전부의 매각되면서 우선배제 받을 수 있어요? 일부의 매각되면서 우선배제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우선배제는 전부의 매각되면서 우선배제를 받아요. 전부에서. 알겠죠? 모든 경매대금에서. 여기는요, 경매는요, 나머지 부분 안 돼요. 전부, 나머지하고 전부로 똑같은 말이에요. 나머지도 경매할 수 있다? 안 돼요.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을 내가 전세를 해요. 2층하고 3층은 경매를 못 한다 이 말이죠. 2층, 3층을 경매한다는 말은 전부를 경매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경매 못해, 전부 못해, 일부만 하는 거예요. 우선배제는요, 전부의 매각되면서, 전부 매각되면서 우선배제. 그래서 무엇을 묻는지를 잘 봐야 돼, 일부는. 지금 뭘 묻고 있다? 경매 청구가 나는데, 경매 청구? 그럼 경매 청구를 어떻게 해야 돼? 일부만 경매, 일부만. 나머지는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어디만 경매한다? 일부만. 전부 그러면 안 돼. 일부만 이렇게. 전부 그러면 안 돼. 전부. 4번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죠.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러분요, 건물 여기 지금 이 말이죠. 이 말 봐봐. 이 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자가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죠.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죠. 건물 짓고 여기서 전세를 했죠. 전세권을 설정을 했죠.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2년간 체담을 해. 그러면요, 전세권자는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안 되죠. 왜요? 이 지상권자가 2년을 연체하면 갑은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해. 그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면 이 건물을 뭘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철거해야 돼. 나 전세권자인데? 그러면 절대 안 돼.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요, 지료를 체납했죠. 누가요? 지상권자가. 그러면요, 지상권 소멸했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보호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있어요?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죠. 봐봐. 얘가요, 1순위고요. 저당권 있고, 전세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1순위 저당권이 뭐다? 말소 기준 권리죠. 1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니까 1순위 이하는 다 없어지죠. 저당권, 전세권, 2순위 다 없어져. 알겠죠? 그래서 누가 경매를 청구해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차례대로 설정되고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든 말든 모두 소멸하고, 알겠죠? 배당은 어떻게? 배당은 어떻게? 등기 순서에 의하고. 됐죠? 배당은 등기 순서. 그 다음에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보면 1번 저당권이고 2번 전세권이죠. 저당권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매수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랬어. 또 이 전세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후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요,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만약에 경매가 되면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가 있고, 매각대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보다 더 빨리, 더 선순위로, 최우선 변제보다 더 선순위로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래서 제3취득자는요, 여러분 거의 저당권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제3취득자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시겠죠? 자, 62번 저당권이죠? 채무자가, 여러분 잘 봐. 원래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야.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죠? 이것을 우리를 뭐란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해요. 이때 기한의 이익 상실하면 어떻게 한다? 즉시 변제 청구. 뭘 한다? 즉시 변제 청구.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 즉시 변제를 청구해. 2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 부동산에 권원 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봐봐요. 저당권의 효력은요, 어떻게 하죠? 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두 번째,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그래서요,
권원 없이 부합된 아무튼 권원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부합된 물건에는 무조건 미쳐. 무조건 미쳐. 부합물과 종문에 미치자. 설정 전후를 보문해. 설정 전후. 설정 전, 설정 후를 불문하고 미치지 않는다. 틀죠. 미친다. 3번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은 뭐를 해? 공유 지분은 뭐를 해? 등기하죠. 등기하니까 여기는 뭐 할 수 있어? 저당을 잡을 수 있어. 저당을. 알겠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이걸 봐봐. 이걸 제3취득자죠. 봐봐. 저당 부동산의 말은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이게 1순위고 2순위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전세권이니까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제3취득자. 다시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한번 볼까요? 피담보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제3취득자.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 문제가. 제3취득자가 꼭 끼어. 5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죠. 그럼 주된 권리가 꼭 뭐가 나온다? 대지 사용권이 나오겠네. 대지 사용권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 뭐 한다? 미친다. 이건 딱 네 가지. 딱 네 가지. 뭐 요역지, 전세금, 또 피담보 채권, 또 전유 부분. 이렇게 딱 네 가지. 알겠죠? 전유 부분 뭐죠? 아파트 실평수.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주된 권리죠. 여기 뭐가 있어? 요역지에 뭐가 있어? 지역권. 전세금 뭐가 있어? 전세권. 피담보 채권은 뭐가 있어? 저당권. 전유 부분 뭐가 있어? 대지 사용권. 이렇게 대지 사용권. 이렇게. 이것을 무슨 권리라고 그래? 종된 권리라고 얘기해. 종된 권리요. 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어? 알겠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을 한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알겠죠? 미친다. 이렇게. 주된 권리가 요역지, 전세금이 이전하죠?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지역권도 같이 뭘 한다? 이전한다. 이렇게 이전한다. 다른 것은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이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역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하나 특징이죠? 지역권이 이전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기등기 없이도 이전하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187조. 알겠죠? 피담보 채권 소멸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대지 사용권에도 만다? 미친다.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해. 딱 이 네 가지만 정확하게 암기하면 돼. 아시겠죠? 다른 건 필요가 없죠. 암기할 필요가. 딱 네 가지밖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보시면 63번, 62번이요? 정답 몇 번? 63번.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이죠? 재밌는 말이죠? 저당권과 유치권. 그럼 이러면 딱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요,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먼저 경매 기입 등기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 저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뭐죠? 경매 기입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를 뭐라고 한다면, 이것을 압류로 가죠. 압류 등기가 있죠? 그러면 여기요,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 여기가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근데 여기요, 압류해서 경락인이 있겠죠? 그럼 여기가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항상 경매 개시 등기, 압류 등기를 기준해서 그 전에 있던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지만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유치권은 성립하나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이게 먼저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순서로 보면 경매가 되면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유치권 소멸 안 해요. 뭐를 하지 않으니까?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말소될 위험이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언제나 인수가 되니까, 인수. 아시겠죠? 자,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이면서 전속요건이죠? 그런데 여기요,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따라서 저당권은
저당권에 대한 반환청권이 있어 없어? 없다. 2번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후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했어.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해. 그럼 여기서 유치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경매 개시될 경우 점유를 취득하면 이때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번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이 돼 안 돼? 안 되죠. 보증금 또 권리금 또 매매대금 세 가지. 매매대금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두 가지. 매매대금은 하나는 뭐 자재 납품대금, 또 하나는 뭐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 대판한 총. 너무 길죠? 계약 명의 신탁. 그 다음에 뭐다? 자재 납품대금 이렇게. 그 다음에 보증금, 권리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여기는 후죠. 이런 기입 등기 전 유치권을 취득한 기입 등기 전 유치권, 기입 등기 전 유치권이죠. 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매수인 누구죠? 경락인이죠. 경락인에게 인도를 말 수 있다. 거절을 한다. 유치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 행사할 수 있다. 5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죠. 유치권에는 뭐가 없죠? 우물추,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성, 추구표가 없죠.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성, 추구표가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할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 그러면 큰일 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환가를 위한 경매 또는요 채무 변제를 위한 경매라고 해야지. 알겠죠? 우선 변제를 위한 그러면 안 돼. 우선 채무 변제를 위한 경매라고 해야지. 우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정답 몇 번? 2번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객체가 될 수 없는 네 가지만 딱 암기해. 네 가지. 첫 번째 뭐 지역권, 임차권. 또 두 번째 뭐 명인방법, 농작물. 시작. 지역권, 임차권, 명인방법, 농작물. 딱 네 가지. 그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어업권, 광업권, 전세권, 지상권 다 될 수 있죠? 그런데 안 되는 거 뭐라고? 지역권, 임차권, 명인방법, 농작물. 네 개 안 돼. 아시겠죠? 1번 정답이다. 자, 65번부터는요 채권이에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